안녕하세요, 통닭입니다. 오늘은 운동 전에 마시는 보충제뿐만 아니라 커피, 허브티 등 많은 식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카페인의 작용 기전이 중추신경계에 어떻게 작용하고 아데노신이 어쩌고 하는 약물 메커니즘은 어렵고 설명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다 제쳐두고 카페인을 복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운동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카페인을 어떻게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카페인은 1984년 IOC 그리고 2000년 세계 반도핑 기구의 금지 물질 목록에 추가되었다가 2004년 와다에서는 더 이상 통제가 필요한 약물로 규정하지 않고 목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금지 약물에 리스팅되어 있을 때 위반 컷오프 수치는 12μg/ml였는데 이 수치가 나오려면 수시간에 걸쳐서 10mg/kg에 해당하는 카페인을 복용해야 합니다. 10mg/kg는 어느 정도 용량이냐면 250ml의 레드불 기준으로 몸무게 80kg의 성인이 약 13캔을 마시면 복용하게 되는 카페인 용량입니다. 카페인이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어서 현재까지도 운동선수들이 많이 복용하고 심지어 금지 약물이 되었을까요? 그동안의 많은 카페인 관련 실험을 보면 많은 연구에서 카페인 복용은 운동 수행 능력의 다양한 측면을 급격히 향상시켜주는데 근지구력, 이동속도, 근력, 단거리 달리기, 점프 및 던지기 성능 등을 적게 또는 중등도로 향상시키고 특히 유산소 지구력은 중등도 이상으로 일관되게 향상시켜준다고 합니다. 또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에서 카페인은 신체적 능력을 향상시켜주며 카페인을 포함한 에너지 드링크나 보충제를 운동 전에 섭취하는 것은 무산소와 유산소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준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럼 카페인 용량을 얼마나 복용해야 운동 수행 능력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연구에서 1mg/kg로 복용했을 때는 큰 효과가 없었고 3에서 6mg/kg로 카페인을 복용했을 때 지속적으로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 전에 먹는 프리워크아웃 보충제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약 200에서 400mg인 이유는 이 때문이겠죠. 하지만 카페인의 부작용은 용량과 선형적 관계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카페인 용량, 예를 들어 9mg/kg 이상의 고용량 카페인은 높은 부작용 발생률로 득보다 실이 더 많게 됩니다. 그럼 카페인은 언제 복용하면 효과적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운동의 지속 시간과 카페인의 공급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보조제 없이 카페인만 들어있는 커피는 보통 운동 60분 전에 복용하라고 합니다. 카페인 복용 후 약 30에서 60분이 지나면 혈중 농도가 최고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길게 운동을 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운동하는 중후반부에 근력, 지구력, 집중력이 감소되어 있을 때 카페인을 복용하는 것이 운동 시작 전에 복용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철인 3종 경기 선수와 마라톤 선수들에게 경기 후반부에 소량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콜라를 섭취시켰더니 시작 전 5에서 6mg/kg의 카페인을 복용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카페인은 운동의 종류나 개인의 신체 능력에 따라 운동 후반을 포함하여 다양한 시점에서 카페인을 복용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적절한 복용 타이밍은 카페인의 공급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커피의 경우 60분이 지나야 최고 혈중 농도에 도달하지만 카페인을 함유한 껌의 경우 운동 직전에 복용했을 때는 순환 성능을 향상시켰지만 커피처럼 60분 전에 복용했을 때는 운동 중에 그런 효과가 없었는데 이는 빠른 흡수 속도 때문에 정작 필요한 시기에 카페인의 농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에는 커피보다 적은 용량의 카페인이 들어있고 똑같이 커피처럼 입으로 마시고 소화, 흡수되는데 어째서 에너지 드링크가 커피보다 각성이 더 빠르게 되는 것 같고 운동할 때 힘도 더 많이 나는 것 같은 걸까요? 심지어 에너지 드링크의 카페인 용량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운동 수행 능력을 증가시켜주는 3mg/kg의 절반도 안 되는 용량임에도 불구하고 운동 전에 커피를 마셨을 때보다 더 각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누군가는 천연 카페인이 물 분자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서 무겁기 때문에 같은 함량이라면 무수 카페인의 용량이 더 많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천연 카페인보다 무수 카페인의 흡수 속도가 5배나 빠르기 때문에 에너지 드링크의 효과가 더 빠르게 시작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천연 카페인과 무수 카페인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대체 무엇 때문에 발현 시간이나 효과면에서 차이가 나게 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마시는 속도입니다. 커피로 카페인을 복용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한 번에 다 마시는 경우는 드물지만 에너지 드링크는 캔을 하나 오픈해서 운동 전에 바로 다 마셔버리죠. 마시는 속도 때문에 에너지 드링크는 커피보다 단시간에 많은 양의 카페인이 한 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같이 포함되어 있는 보조제를 주목하셔야 하는데 에너지 드링크에 빼놓을 수 없는 단골 성분 타우린을 비롯해서 당류, 바이타민 B군, 심지어 베타알라닌이나 시트룰린 등의 성분까지도 믹스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보조제들이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음료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카페인의 효능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럼 커피보다는 에너지 드링크가 카페인을 적게 복용해도 효과는 더 크니까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천연 카페인은 식물성 폴리페놀류와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카페인을 통한 운동 수행 능력 증가뿐만 아니라 적절한 용량에서는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지만 에너지 드링크의 합성 카페인에는 이런 성분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높은 당류
때문에 슈가 크래쉬 현상으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피로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운동 수행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순수 카페인의 경우 3mg/kg 정도의 용량을 복용해야 하고, 에너지 드링크와 같이 카페인 이외에 다른 보조제와 함께 복용하는 경우에는 카페인의 용량이 줄어도 그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카페인의 복용 시기는 운동의 지속 시간이나 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고려해서 짧게 운동할 때는 운동 전에, 장시간 하는 운동의 경우에는 구간마다 조금씩 복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운동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